이게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육각형이란 말은 매력이 없다는 말이다. 이거랑 똑같다는. 진짜요? 예, 육각형이란 말은 국밥은 될 수 있지만 오마카세는 될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뭐 미디어에서는 육각형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임시완 추구미가 환강이라더니 이것처럼 임시완이 맞아요. 오히려 완벽한 맞아요. 인간이잖아요.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근데 오늘은 육각형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인사이트를 수렴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각형의 추이를 가장 먼저 확인해 봤어요. 네. 확실히 오르고 있더라고요.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로 오르고 있었고 육각형 땡땡으로 연관어 순위를 봤어요. 가장 먼저 떴던 게 육각형 올라운더. 이게 올라운더. 육각형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육각형이 이 6개의 각이 있고 거기에 하나하나 속성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달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육각형 올라운더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아이돌이나 선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능력치들, 다양한 능력치들이 중요한 운동선수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언어가 이제 육각형이 됐다. 그래서 육각형 연관 인물을 봤는데요. 주로 뜨는 게 손흥민, 안유진, 장원영, 페이커. 기습 승리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웠던 건 육각형의 인물 중에 이세진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세진 그래서 씨가 누구죠? 이세진 씨가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대못죽, 데뷔 못하면 죽음이라는 웹소설에서 나오는 아이돌인 거죠. 네네네. 실제 인물이 아니라 그런 웹소설의 아이돌까지도 이제 육각형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육각형과 연관된 속성이 뭘까 25위까지 찾아봤어요. 노래나 외모, 성격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흥미로웠던 건 직업, 집안, 나이, 자산, 학력 이런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돌이나 선수한테 이런 요소를 요구하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 이걸 찾는 거지? 하고 봤더니 결혼 시장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결혼도 그 육각형. 원문들을 살펴보면 저 정도면 육각형 말고 삼각형 남자는 되나요? 학력과 이제 자신의 직업, 자산 이런 요소들을 설명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좀 파악하려고 하는 오. 결혼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육각형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혼 시장에 대한 원문들을 살펴보면 거의 고정적이에요. 그 6가지 요소가. 6가지가 정확히 뭔가요, 그럼? 키, 외모, 자산, 키, 외모, 자산, 집안, 집안. 학력, 나 걸렸다. 나 걸렸다. 성격. 오케이, 성격 건졌다. 육각형이 평가 기준인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거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많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결혼 시장에 한해서는 좀 네. 그런 평가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보고 뭔가 자신의 짝을 찾을 때도 크기가 작아도 꽉 찬 육각형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작은 육각형이라도. 높거나 어디 한쪽에 쏠려서 높은 게 아니라 결혼은 사실 뭔가 비슷해야지 오래 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집안 환경이 비슷하고 서로 의견 다툼이 있어도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그런 육각형의 합이 비슷한 사람이 만나는 게 결혼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도 육각형이라는 언어를 활용해서 뭔가 생각하는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성격은 MBTI로 이야기할 수도 네. 없잖아요. 왜냐면 MBTI 이야기해봤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진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육각형 조건밖에 없으니까 말을 하는 거지. 그냥 숫자로 보이는 그게 좀 편하니까 말하는 맞아요. 거지. 진짜 육각형 아니라서 너 아니야 이렇게가 아니지 않나. 저도 약간 이게 네.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희 학교 커뮤니티 같은 거 있잖아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결혼 졸업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하면은 이런 용어를 썼어요. 계량 연애학이라고. 계량 연애. 연애의 요소들, 사람을 평가하는 요소를 해서 숫자 가지고 이걸로 연애하면은 이게 공식에 딱 맞는다. 근데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옛날에 그 영화에 죽은 시인의 사회 있잖아요. 네. 그 문학 그 점수를 측정하잖아요. 좋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공식을 놓고 딱 자를 놓고 해서 선생님이 와서 그거 측정하는 그런 시인인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건데 거예요. 그 어떤 문학 예술 이런 거를 측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사실 없는데 결혼 연애에서 똑같이 측정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그 측정 기준이 굉장히 좀 과대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그게 무의미하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육각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육각형 25위에서 나타났듯이 실제로 집안이나 자산, 학력 이런 게 순위가 낮고 오히려 노래나 성격, 스타일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상위에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가 육각형이라는 요소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이런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덕질의 언어이자 완벽함의 또 다른 표현.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의미로 아, 저 사람 완전 육각형 올라온다라고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언어가 아닐까? 6이 꼭 중요한 건가? 6개 정형화된 지표들이? 6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삼각형이든 십각형이든 아, 얘는 진짜 육각형 아니다. 팔각형,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 돼서 그냥 원이다라고 원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원이 근데 완벽한 도형이죠. 그리스 철학자들이 또 아, 생각하는 그쵸. 완벽한 도형. 그만큼 칭찬을 해주고 맞아요. 싶었다는 어떤 요소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칭찬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원 모양이 될 만큼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언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진짜 그 아이돌에서 메인 보컬이나 뭐 메인 댄서, 리더 이런 걸 진짜 안 정하거든요. 맞아. 안 정하고 그냥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진짜 잘하는 올라운더네 이렇게 하려고 진짜 육각형을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이세진이 나왔잖아요. 데모 쪽에 이세진이 나왔는데 이세진 육각형을 검색하면 육각형의 비애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비애? 네. 비애? 그게 데모 쪽에 있는 다른 멤버들이 특정 스탯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렇게 다잘해서 오히려 묻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특색이 없다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공감합니다. 진짜. 이게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육각형이라는 말은 사실 매력이 없다는 말이다. 이거랑 똑같다는 진짜요? 원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육각형이란 말은 국밥은 될 수 있지만 오마카세는 될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전문성. 예, 약간 그리고 약간 좀 게임에서 이런 육각형 키워드, 스탯 키워드를 많이 저희는 보고 자랐으니까 딱 봤을 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오히려 육각형이 너무 크면 사기라고 해서 너프 당하고 요새는 막 너무 캐릭터도 많고 서사도 많고 게임도 많은데 개성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게임 캐릭터 내에서도 그 개성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올라운더는 하는 거는 사실 좀 있는 건가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추구하는 건가 좀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인 것 같거든요. 추구할 수는 있지만 실존하진 않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구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육각형이라는 거는 사실 어쩌면은 그냥 가상의 크기만 있지 어떤 특출난 걸 원하는 어쨌든 있어도 내가 평가를 만약에 내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네. 내가 만약 지금 삼각형이라고 해도 육각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없고 저는 내가 그렇지 더 않아요. 잘하는 걸 더 이렇게 맞출 네. 수도 맞아요. 있고 진짜 육각형 꽉 차야지 이렇게 하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없죠. 오타쿠라는 키워드의 변화가 약간 요즘 세대의 좀 가치관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오타쿠 하면은 뜨는 그 연관어에 있는 키워드들이 히키코모리라든가 좀 사회성 좀 떨어진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굉장히 받아들여졌어요. 부정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자기를 말할 때 써요, 이 단어가. 맞아요. 자발적으로. 네. 1위는 심지어 친구예요. 오타쿠 연관어의 1위는 내 주변에 오타쿠 친구 있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나 굉장히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지는 옛날처럼 좀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 오타쿠라는 단어에서 주는 심상이 어떤 걸 되게 깊게 잘 파고 있고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그게 나라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어떤 육각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날카로운 하나의 일각을 만드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게 굉장히 좀 존중을 받는다. 예전에는 그 일각 가지고 있으면 모난돌이 정맞으니까 너 못 어울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너가 가진 각 되게 예쁘네? 좋은 친구네? 약간 이렇게 진짜 깊은데 칭찬의 맥락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원문들 보면은 저희도 나 뭐뭐 덕후인데 나 뭐뭐 오타쿠인데가 좋은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남이 그 얘기 해줬을 때 굉장히 저 분야에 대해서 신뢰감 있고 맞아요. 이 분야에선 쟤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런 것처럼 그 종민 씨가 해준 그 일각형이라는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조금은 사람들이 지향할 수도 있는 게 도둑 맞은 아싸라는 또 그런 밈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도둑질까지 해서라도 그 일각이 있는 게 멋있어 보이니까 도둑. 너드미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너드 할 때 그 사실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긍정의 그쵸, 맥락은 너드가, 아니지만 예. 지금은 굉장히 이상형 뭐예요 하면은 좀 너드남이라는 것처럼 그런 맥락이랑 좀 본인이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너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 또 굉장히 재밌게 잡은 키워드가 있는데 뭐죠? 모드 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드 온. 모드 온이요? 그러니까 이 단어 그 자체로 써요. 모드하고 영어로 ON이잖아요. 이 단어가 키워드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이게 뭔 얘기가 봤는데 연관어에 보시면 오타쿠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또. 오타쿠 모드 온 이렇게. 그 일각을 아무 때나 꺼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무기 아닙니까? 그 일각이 날카롭습니다. 이 일각의 무기를 아무 때나 꺼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드를 감췄다가 평상시에는 그냥 직장인 모드로 살다가 어쩔 때는 굉장히 강력한 이 모드를 딱 꺼내서 그런 스위치 전환? 약간 팝칭 이런 느낌. 예, 약간 취향을 숨기는 거예요? 전문성을 숨기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날카로운 각이 있어서 아무 때나 어울리기는 어렵잖아요. 이 자기랑 맞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자기랑 맞는 상황이 딱 주어지면 그걸 딱 꺼낼 수 있는 그런 모대의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게 오타쿠라는 문화와 굉장히 각을 같이 한다. 하나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하면 이게 오히려 이 세대의 가치관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육각형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칭찬할 때 쓰기는 하지만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 두루두루 그냥 어울리기 위해서 적막이 않기 위해서는 쓰긴 하지만 진정한 자기의 자아는 그 모두가 딱 켜져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일각이 더 네, 일각이 더 날카롭다. 쿨하다. 인싸, 나 인싸야라는 말 요즘 저는 쿨하지 않다고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진짜 인싸가 육각형의 비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 아싸가 진짜 굉장한 멋있는 일각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 멋있는 같은데요? 사람? 그래서 저의 분석 결과로는 이 육각형이란 말을 사람들이 귀떨어지는 거 아니야? 나 이 각이 부족한데? 이런 용어로 쓰는 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만의 일각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많이 있고 그걸 언제 꺼낼지, 어디서 꺼낼지를 더 좀 신경을 쓰는 느낌이 많다. 그래서 그게 고통받기 위해서 육각형이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이 쓰나? 저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추금이라는 신조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신조어라서 한 10배 이상 뜨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숨겨진 그런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추금이 아시나요? 저는. 네. 추금이는 추구하는 미적 기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장원영이 추구미인데 이렇게 하면 장원영의 이미지 있잖아요. 진짜 천상 아이돌 같고 막 노래도 잘하고 약간 이런 걸 담고 싶고 구찌는 막 아이유 그리고 뉴진스 한이를 모델로 쓰고 있어요. 구찌는 삐약이상을 추구하나 보다. 브랜드의 추구미가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약간 이미지나 이 사람들의 뭔가 가치관이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추구미를 써요. 근데 뭐 미디어에서는 육각형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추구미 라는 걸 보면은 오히려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이상형은 김채원이고 추구미는 홍은채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해돼. 이상형과 추구미와 육각형은 다 다른 그쵸, 맥락인 그쵸, 거네요. 맞아요. 오히려 임시완 추구미가 환강이라더니 이것처럼 임시완이 맞아요. 오히려 완벽한 맞아요. 인간이잖아요.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근데 좀 호들갑스럽고 이런데도 좀 나는 닮고 싶다 이런 것처럼 추구미는 좀 아름다운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추구하는 계량된 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염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세상, 이 세계관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 세계관 안에서 내가 어떤 걸 바라보고 말 그대로 추구하면 사는지. 근데 추구 자체가 수학적인 느낌이 없어서 따뜻하다고 느껴집니다. 수학 좋습니다. 수학. 일각도 좋습니다. 각이라는 말도 수학적으로. 저는 육각형을 선호합니다. 조직의 수장은 육각형이 된다. 저는 조직의 수장은 기본적으로 육각형인데 하나는 진짜 뾰족한 형태라고 그럼 그게 생각해요. 일각 아니에요, 사실? 리더는 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일반인보다는. 근데 하나는 그 리더들을 모아놓고 봤을 때 하나 뾰족한 게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 장점이 있긴 해야 된다. 저는 사실 근데 그래도 둘 중 하나 고르라면 육각형인 것 같아요. 리더는. 저도 왜냐면 먼저 먼저 말씀하세요. 이야기하세요. 모나면 안 된다. 옛날에 그 초안지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항우대 뭐 유방. 덕장이 좀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해서 사람 적을 안 만드는 유형. 그게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는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은 그 조직을 이끄는 입장이니까. 저도 비슷한데 어쨌든 팀원들은 다 육각형이 아닐 거잖아요. 보통은 갑자기 이렇게 팀 1부터가 엄청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일각이기 때문에 리더만은 육각이어서 얘의 장점도 잘 발견해주고 얘의 장점도 잘 발견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라는 동의합니다. 생각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역시. 무조건 일각형이어야 된다 생각. 오. 근데 멋있는데 이게 더 멋있어. 이 말이 더 멋있어. 난 저 말할 걸. 일각에서 오는 카리스마가 없으면 안 돼. 따라줄 수가 저 말도 없는. 맞아. 육각에서 맞아. 오는 카리스마도 육각은 너무 아등바등 매워서 사회적 지위를 얻은 것 같고 저는 약간 오히려 그 이유가 있어. 일각인 사람이 육각이 됐으니까 리더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과거의 단점을 좀 열심히 메워서. 메우고 해서 리더도 되고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리더의 온화한 유형, 네. 리더의 카리스마의 유형 두 유형을 좀 다르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제가 말한 키워드를 살짝 여기서 보자면 그 두 모델을 좀 바꿔가면서 하면은 그럼 최고 아닌가? 그럼 제가 말하자면 리더의 추구미가 다른 거 아닐까요? 그러네. 와, 야, 잘하신다. 난 리더는 반대로 또 모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모드가 있으면 물론 자기만의 육각형이 다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저는 사실상 이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모두가 같은 육각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아니나.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 이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잘하는 게 다 다르고. 그래서 이 맥락을 얘기할 때는 모두가 같지 않다는 거를 그쵸. 항상 염두를 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